자, 9주차 2차시 아동 빈곤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동 빈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가사적인 아니면 국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 원인들이 있고 이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또 아동 빈곤 관련 복지 서비스 현황 개선 과제 이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빈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나와 있죠. 뭐 누적적 위험 모델이라든지 뭐 레질리언스 또 인적 자본 투자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이 누적적 위험 모델 이것은 이제 이 빈곤 환경 내에 이제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중첩된 요인에 의해서 이 빈곤이 아동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누적적 위험 모델입니다. 누적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그래서 아동의 발달에 위협적인 빈곤은 그 자체로도 아동에게 부정적이지만 빈곤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더욱 부정적으로 이끈다. 이것이 이제 누적적 위험 모델입니다. 누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누적이 돼서 빈곤을 더 가중시키고 빈곤이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이 이제 누적적 위험 모델이죠. 그래서 이 누적적 위험 모델 여기에서는 이제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빈곤 문제를 다차원적인 접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관련해서 더 많은 위험 요인에 이제 노출된 아동일수록 이후에 청소년기, 이제 성인기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런 발달기에 더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누적적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이 아동 발달에 관해서 종단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시간이 순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이런 종단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봤던 연구에서 이 소득이나 가족 구조 또는 이 부부 상태가 아동 발달에 이제 주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자체가 다른 위험 요인들과 강하게 결합이 돼서 또는 누적이 돼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게 이제 누적적 위험 요인 모델이죠. 그래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포괄적인 예방 또는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게 바로 누적적 위험 모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질리언스 모델. 레질리언스 모델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레질리언스가 이제 회복 탄력성, 다른 말로 이제 적응 유연성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스트레스 받기 이전에 적응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복귀 능력 이것을 우리가 레질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스는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 전의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 회복 능력을 말해요. 레질리언스는. 아동이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과 이제 능력을 제공하는 게 이제 레질리언스인데 이 개인이 보유한 레질리언스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부적응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해서 극복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이라든지 이 아동을 둘러싼 가족 또 환경적 측면 이런 데서 이제 보호 요인, 이제 위험 요인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 위험 요인은 말 그대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동의 발달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위험 요인이고, 그리고 보호 요인은
취약한 환경 조건 하에서도 위험 요인과 작용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 부정적인 발달 산물의 가능성을 이제 경감시켜서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보호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교재에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타인을 위한 서비스나 복지에 자신을 맡기고 또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주장성 또 충동 조절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생활 기술의 활용 또는 사교성 또 이 사교성에는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죠. 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런 사교성과 유머 감각 또 내적인 통제의 소재 또 자율성 독립심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또 융통성 또 학습을 위한 능력과 연계된 게 이제 개인 요인이고 또 자기 동기 부여라든지 또 무언가에 능한 개인 역량 이것도 개인 요인이고요.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이 다 개인 요인이다라는 부분이죠. 가족 요인은요. 부모 또는 이제 주 양육자의 어떤 민주적인 양육 태도, 또 분명한 경계 설정과 집행,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규칙, 규율, 법률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경계 설정과 집행의 과정인 거고, 또 친밀한 관계, 또 부모의 어떤 경제적 지원, 또 교육을 중시하고 장려하는 문화, 또 목표 설정과 또 성취를 장려하는 또 가족 문화. 또 이타적 가치와 협동성 같은 어떤 생활기술의 발달을 권장하는 가족문화 이런 것이 가족 요인으로서 어떤 보호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 요인에서 이제 환경 요인 이 환경 요인은 생태학 관점으로 볼 때는 학교와 또 지역사회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또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그 밖에 의미 있는 참여를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 또 교과 수업 외에 또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또 지지적인 교사의 역할 그리고 또 학생 개개인의 어떤 독특한 재능 이것을 인정하는 교사라든지 또는 많은 보살핌을 주는 어떤 외적 지지 또 자원 이런 것이 이제 환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또 안전 서비스의 어떤 접근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어떤 환경 요인에 들어가고 이런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이 합쳐서 아동 빈곤의 어떤 보호 요인이 되더라라는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적 자본 투자 이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동에 대한 가족의 어떤 투자 능력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어떤 물질적 재화라든지 또 경험, 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가족의 경제적 능력 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동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강조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경제적 지원의 결핍 이것은 아동의 발달 기회를 제한하고 박탈한다라는 게 인적 자본 투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주로 이제 교육과 건강 또 주거 또 음식 등의 형태로 이 아동의 미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빈곤한 부모는요 생계를 위해서 이 자원의 어떤 대부분을 이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동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시간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 에너지 이거를 갖지 못해서 결국 이것이 아동에 대한 이제 투자 자원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또 아동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이죠. 그래서 이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은 가족의 아동에 대한 투자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빈곤은 낮은 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이 곧 빈곤인데 이것이 가족 가정 모델과 투자 이론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이것이 이제 그
투자 이론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결핍함으로 인해서 자원이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비 압박이 높아지고 자금은 없고 그러므로 인해 자녀 투자도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이 투자란 것은 뭐 공부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음식, 의료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환경 위험성도 있고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부모의 에너지도 없고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게 투자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족 가정 모델 이것은요 이 아동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과 또 주 양육자인 부모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빈곤을 분석한 게 가족 가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빈곤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이제 가중시켜서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질 어떤 부모의 능력을 감소시키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제적 빈곤과 또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자극, 이 자극으로 인해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또 이러한 스트레스는 열악한 생활 조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 이 미래로 인해서 이제 가중이 되죠. 그래서 높은 스트레스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런 갈등들이 결국은 부적절한 양육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양육 행동으로 이어져서 아동의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한한다라는 게 바로 가족 가정 모델이죠. 그래서 보시면 가족 가정 모델에서 이제 가정의 역기능 부정적 가족관계 이거로 인해서 부모의 정서적 안정이 떨어지고 또 부모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부 갈등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모 자녀 관계는 소원해지고 양육의 질 또한 낮아지더라 라는 게 이제 가족 가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삶은 아동 발달의 기회를 제한 박탈하는 게 바로 낮은 학업 성취고 문제 행동이 증가하고 비행 행동 같은 거 그리고 사회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런 가족 가정 모델과 투자 이론의 어떤 문제점이 아동의 삶을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빈곤이 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아동기는 이제 신체, 정서, 인지 발달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이제 아동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빈곤을 경험하면은 이것은 아동의 이 현재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과 이 아동 발달 관계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들이 이제 인적 자본 이론, 가족 가정 모델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 빈곤은 이 아동의 발달 환경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체적 건강을 보면은 이 빈곤 아동은요, 비빈곤 아동에 비해서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의료 서비스 접근 부족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 또 미숙아 출생률 병원 입원율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고요. 또 성장 발달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이 또 인지 능력 및 학업에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빈곤이 아동의 어떤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또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학업 성취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또 학습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서 이 학업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는 결국 빈곤의 어떤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빈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빈곤으로 인해서 이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물림으로
빈곤이 이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또 훌륭한 뭐 사람이 되고 위인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극소수의 일이고, 대다수는 환경의 지배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환경,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할 때는 대다수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빈곤의 대물림까지 이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위에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빈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물림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여러분이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대물림 이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의 의지로 또 열심히 하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 정서 및 사회성에도 빈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빈곤 아동은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위축되고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불안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들을 약자인 아동에게 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자인 아동한테 이런 게 다 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도 안 편고 우울하고 위축되고 기도 못 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못 살아도요, 너무 못 사는 이 빈곤이 아동의 불안, 우울, 위축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가중을 시키고, 또 또래 관계 형성, 또 사회 적응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어떤 스트레스 환경, 이것은 아동 이제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 해치고, 또 부정적인 자아 개념도 형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 불화의 어려움 원인이 빈곤이다. 그래서 이 빈곤 아동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동 빈곤, 이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적 소득 이전 제도, 공적인 소득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뭘로 이전해요? 사회복지로 여러분에게 아동들에게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소득 이전 제도,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제도, 이런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적 소득 이전으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또 아동수당이 있지요. 교재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동 빈곤은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은 독립된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 성인의 보호에 의해서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가정이 굉장히 빈곤해서 아동에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수준이면은 아동에게 그 빈곤의 영향이 그대로 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와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교우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라든지 어디 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길을 못 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위축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공적 소득 이전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봤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위에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 가구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절대 빈곤 상태인 아동과 그 가구,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 주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를 혜택을 받는데, 그래도 뭐 80 얼마 막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가 그만큼 약한 겁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이것은 이제 만 8세 미만의 아동,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이제 지급해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어떤 경제적 부담, 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동수당입니다.
근데 이 아동수당이 24년도부터 0에서 17세까지 이제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현금급여 이것은 이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해 주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특정 가구 유형의 아동을 위해서 이제 현금 지원 정책이 있는 게 바로 기타 현금급여죠. 공적 이전, 공적 소득을 이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아동수당 이거 외에도 이제 복지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 뭐 드림스타트, 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이건 이제 디딤 씨앗 통장 이런 거, 또 가정 위탁 및 시설 보호 서비스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요즘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이제 박사다 보니까 제 주위에 박사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기관장으로 계신데, 이것이 이제 방과 후 돌봄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습 지도해주고, 저녁까지 또 급식 식사 제공해주고요. 또 문화활동, 뭐 견학도 가고 체험학습도 가고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활동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이것을 지원하는 게 이제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지역 곳곳에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림 스타트 해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뭐 건강이나 보육 또 양육 교육 이런 맞춤형 통합 서비스 이것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 이제 빈곤도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이것을 지원하는 게 바로 드림 스타트죠.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로 디딤 씨앗 통장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제 저소득층 아동, 이것이 이제,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어떤 초기 자립자금이에요. 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후원자가 함께 이제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가, 디딤 씨앗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위탁 및 시설 보호 서비스. 이것은 이제 부모 양육이 어려운 아동,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에 위탁한다든지 또는 아동 복지 시설을 통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곤 아동의 가정 환경은 이제 이런 거죠. 가정 결손, 뭐 경제적 빈곤, 주거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공공부 공부 공간이 부족하고 또 보호라든지 보육 기능이 미흡하고 또 자녀 학습 지원 이런 것이 이제 미흡하고요. 또 사교육비 부담이 곤란하고 이제 이런 것이 빈곤 아동의 가정 환경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고 정서 발달 장애가 되고 신체 발달 부진으로 이어지고 또 목표까지 상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성취가 저하되고 학교 부적응하고 중퇴 비행 등의 문제 행동을 하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이제 빈곤이 세습되고 대물림 된다는 얘기죠. 또 비정규직 취업하고 낮은 임금이나 고용 불안이 있고 그리고 자녀 양육 교육이 부실하다라는 게 이제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빈곤 정책은 빈곤한 아동 가구 아동에게 표적화된 각종 현금 급여와 서비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들 가구가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한다라는 게 빈곤 정책이죠. 그래서 공적 소득 이자는 아동 수당 이건 아동 1인당 10만 원. 그리고 이제 아동 수당은 8세 미만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개편해서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영아 수당에서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주는 게 부모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2세 미만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만 1세를 2세 미만이니까 만 1세죠.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50만 원의 교회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50만 원.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 이 가정 양육수당은 2022년에 월 10만 원, 24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 그래서 그리고 누리과정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인데 월 28만 원이고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그리고 만 2세는 소득 무관 모든 아동이 전액 지원받고 연장 보육을 필요하다고 서비스가 판단될 때는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자녀 장려 세제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최대 80만 원 준다. 그리고 디딤 씨앗 통장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